2025년 2월 도요타 본사가 있는 일본 아이치현. 이곳에서 한 장의 내부 문서가 유출됩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차세대 전장 부품 공급처 확정 보고서.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비율 70% 한국산이었습니다. 세계 1위 자동차 기업 100년 전통의 도요타. 그들이 만드는 차의 심장 10개 중 7개가 이제 한국에서 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권한의 이양이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자신들이 만든 차 안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 숫자를 보는 순간 계산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일본은 전자왕국이었습니다. 소니의 워크맨, 파나소닉의 TV, 도시바의 반도체, 세계 전자제품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 부품은 일본 공장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품질이 안 된다. 우리 기준에 못 미친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한국산 샘플조차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계열사 부품만 썼습니다. 덴소, 아이신, 도요타 방직, 모두 도요타 그룹 안의 회사들. 이 시스템을 그들은 게이레스라고 불렀습니다. 수직 계열화, 폐쇄형 공급망, 외부 의존 제로. 당시엔 이게 강점이었습니다. 품질 통제가 완벽했으니까요. 그런데 2020년 자동차 산업의 지각 변동이 시작됩니다. 전기차가 아니었습니다. SDV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컬.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자동차가 더 이상 기계가 아니게 된 겁니다. 움직이는 컴퓨터, 바퀴 달린 스마트폰, 자율주행 알고리즘, 실시간 업데이트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인포테인먼트.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진 시대. 그리고 이 순간 일본의 100년 시스템이 치명적 약점으로 드러납니다. 게이레스 안에 소프트웨어 인력이 없었던 겁니다. 덴소는 기계식 부품 전문가였고, 아이시는 변속기 장인이었고, 도요타 방직은 시트 제조사였습니다. 코드를 짤 줄 아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 일본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 더 충격적인 건 증가율이었습니다. 한국은 매년 40%씩 늘고 있었는데 일본은 5%도 안 됐습니다. 교육 시스템부터 달랐습니다. 한국은 2010년대부터 전장 소프트웨어를 대학 커리큘럼에 넣었고, 현대차그룹은 사내 개발자를 1만 명 넘게 키웠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기계공학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봄, 도요타 내부에서 비명이 터집니다. 신형 전기 SUV 출시 일정이 6개월 연기된 겁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전장 시스템 통합 실패, 자율주행 센서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서로 통신을 못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3초마다 멈췄고, OTA 업데이트는 아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도요타 실무진은 6개월간 문제를 고치려 했지만 근본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부품 수리가 아니라 설계 철학의 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회의실에서 말합니다. 한국 업체 불러봅시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이 세 회사 이름이 도요타 본사 회의록에 처음 등장한 건 2024년 6월이었습니다. 처음엔 컨설팅 요청이었습니다. 우리 시스템 좀 봐주세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나고야 공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건 예상보다 심각한 현장이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는 완벽했습니다. 도요타답게 정밀했고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각 부품이 서로 다른 통신 규격을 쓰고 있었고 중앙 제어 시스템이 아예 없었습니다. 마치 훌륭한 악기들이 모였지만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한국 팀은 3주 만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전면 재설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요타는 고민했습니다. 외부 업체에 설계를 맡긴다는 건 게이레스 철학의 포기를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024년 9월, 도요타는 삼성전자와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10월에는 LG전자와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 계약, 11월에는 현대모비스와 자율주행 센서 통합 모듈 계약, 그리고 2025년 초 블룸버그가 이 계약서들을 분석한 기사를 냅니다. 도요타 신형 전기차 부품 중 한국산 비중 70% 상회. 이건 금액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의존도 기준이었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핵심 시스템의 70%가 한국 회사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비율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계약서 안에 플랫폼 업그레이드 조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모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한국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 사실상 운영체제 전체를 한국이 쥔 겁니다. 이 뉴스가 일본에 전해졌을 때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실무진은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차를 제때 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여론은 충격이었습니다. 야후 재팬 댓글창이 불탔습니다. 기술의 일본은 어디로 갔나? 도요타가 한국 부품 쓴다고? 이건 배신이다. 한 일본 네티즌은 이렇게 썼습니다. 겉만 도요타지, 속은 사실상 한국 차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엔진과 셰시는 여전히 일본제지만 운전자가 만지는 모든 것, 화면, 음성인식, 자율주행, 충전관리, 전부 한국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전문지 베스트카는 긴급 특집을 냈습니다. 제목: 일본 차의 뇌는 이제 한국산이다. 기사는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에 집착하는 사이 소프트웨어 전쟁에서 완패했다. 그리고 이 기사 마지막 문단. 더 무서운 건 이게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2025년 1월, 닛산이 한국산 통합 전장 모듈 도입을 발표합니다. 2월, 혼다가 LG전자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3월, 마쓰다가 삼성전자 인포테인먼트 탑재 확정. 일본 3대 완성차 업체가 3개월 안에 전부 한국 전장을 선택한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필연이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가 같은 DNA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게이레스, 장인정신, 완벽주의. 이 문화가 하드웨어 시대엔 강점이었지만 소프트웨어 시대엔 족쇄가 됐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완벽하게 만들고 출시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내놓고 업데이트하면서 고치는 겁니다. 애자일 방식. 하지만 일본 기업 문화는 이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제품을 어떻게 고객에게 파나? 그 사이 한국은 버전 10.0까지 업데이트를 끝냈습니다. 현대모비스 엔지니어의 증언입니다. 일본 업체들은 회의가 너무 많아요. 의사결정에 3개월 걸리는 안건을 우리는 3일 만에 처리합니다. 속도가 품질이 된 시대. 그리고 이 속도 차이가 공급망 전체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블룸버그가 발표한 통계. 현대모비스의 일본 완성차 대상 수주액 2023년 8억 달러, 2024년 24억 달러, 1년 만에 200% 증가. 이건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지배력의 확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중국도 전장 부품을 만들고
미국도 소프트웨어 강국인데 왜 일본은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품질 신뢰도. 중국산은 가격은 쌌지만 일본 기업들이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통과 못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센서 같은 경우 오작동 시 인명피해로 직결되니까 일본 기업들은 검증된 업체만 썼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10년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지리적 근접성. 나고야에서 서울까지 비행시간 2시간. 문제 생기면 다음 날 바로 엔지니어가 올 수 있는 거리. 중국도 가깝긴 하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너무 멀었습니다. 셋째, 통합 솔루션. 한국 업체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한 번에 제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까지, LG전자는 배터리부터 제어 시스템까지, 현대모비스는 센서부터 통합 플랫폼까지, 일본 업체들은 각자 따로 움직였습니다. 도요타 구매 담당자의 말. 한국 업체 하나 부르면 10개 부품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일본 업체는 10군데 따로 계약해야 해요. 효율의 차이. 그리고 이 효율 차이가 결국 선택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손 놓고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2024년 7월, 일본 정부는 차세대 자동차 전장 육성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예산 5천억 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5년 안에 자체 전장 플랫폼 개발. 하지만 업계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한 도요타 임원의 비공개 발언. 지금 시작하면 5년 뒤엔 뭐가 나오겠죠? 근데 그때쯤이면 한국은 또 5년 앞서 있을 겁니다. 추격이 아니라 추월이 필요한 상황. 그런데 추월할 카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구축했으니까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SK하이닉스의 메모리, LG화학의 배터리, 현대차그룹의 완성차 경험.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전장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은 이 구조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각 기업이 여전히 자기 영역만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소니는 센서만, 파나소닉은 배터리만, 르네사스는 반도체만, 통합할 주체가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컨소시엄을 만들려 했지만 각 기업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6개월째 조율 중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일본 시장 점유율을 매달 1%씩 높이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일본 나고야의 한 부품 공장. 아침 7시 트럭 한 대가 도착합니다. 상자를 내립니다. 한국에서 온 전장 모듈. 일본 엔지니어들이 포장을 뜯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30년 전엔 한국 업체가 일본 부품을 수입했습니다.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동료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립만 하는 건가?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은 지금 고급 조립 공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외부에서 들여오고 일본은 그걸 차체에 끼우는 역할.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도쿄대 산업공학과 교수의 분석.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 일본 자동차의 부가가치 중 일본 기업 기여분은 40% 미만으로 떨어질 것. 60%는 외국산. 그중 대부분이 한국산. 그럼 일본 차를 사는 소비자는 뭘 사는 걸까요? 도요타 브랜드? 일본 품질 신화? 실상은 한국 기술에 일본 로고를 단 제품. 이 아이러니를 일본 언론은 기술 공동화라고 부릅니다. 겉은 그대로인데 속이 비어버린 상태.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삼성전자가 발표한 신규 사업, 차량용 통합 OS 플랫폼. 이건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전체를 제어하는 운영체제,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처럼 자동차의 기본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플랫폼을 일본 완성차 3사가 동시에 검토 중입니다. 만약 이게 채택되면 일본 차는 완전히 한국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부팅부터 종료까지 전부 한국 코드. 이쯤 되면 누가 진짜 제조사인지 모호해집니다. 현대모비스 전략기획팀장의 말. 우리는 부품 공급사가 아닙니다. 플랫폼 제공자입니다. 단어 하나 차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품은 교체 가능합니다. 플랫폼은 교체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안드로이드에서 iOS로 바꾸려면 기기 자체를 바꿔야 하듯이 자동차를 한국 플랫폼에서 다른 걸로 바꾸려면 차를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 최소 5년이 걸립니다. 일본은 지금 5년짜리 계약에 서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5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계약. 빠져나올 출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24년 12월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 VDA가 긴급 세미나를 엽니다. 주제 일본 사례로 본 전장 의존도 리스크. 메르세데스-벤츠, BMW, 폴크스바겐, 독일 빅3 CTO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본 건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도 이미 한국 전장 부품 비중이 40%를 넘었으니까요. 벤츠 전기차 EQS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LG제, BMW iX의 배터리 관리는 삼성 SDI 솔루션, 폴크스바겐 ID 시리즈의 자율주행 센서는 현대모비스, 독일도 이미 한국 생태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대응은 일본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2025년 1월, 폴크스바겐이 삼성전자와 합작연구소를 독일에 설립합니다. 목표는 차세대 전장 공동 개발. 이건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기술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드는 구조. BMW도 현대모비스와 독일 내 공동 생산 라인 구축 협상 중. 유럽은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폐쇄적으로 버티다가 결국 무릎 꿇는 것보다 처음부터 손잡고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 판단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은요? 테슬라는 자체 개발합니다.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GM과 포드는 다릅니다. GM의 차세대 전기차 라인 얼티움, 배터리는 LG에너지 솔루션, 전장 통합은 LG전자, 포드의 전기 픽업 F-150 라이트닝,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SK온. 미국 전통 완성차들도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요. 삼성 SDI는 미시간의 배터리 공장, SK온은 조지아의 합작 공장,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의 완성차 공장. 기술은 한국 거지만 생산은 미국에서 하니까 미국 입장에선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본과의 결정적 차이. 일본은 기술을 수입만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기술과 투자를 함께 받았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한국 전장 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인포테인먼트 32%, 배터리 관리 41%, 자율주행 센서 28%, 3년 전만 해도 각각 15%, 22%, 12%였습니다. 거의 2배 증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증가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
2024년 한 해에만 점유율이 평균 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속도면 2028년엔 과반을 넘습니다. 자동차 전장의 절반 이상이 한국 손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업계에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시나리오 1, 한국이 플랫폼 표준 장악. 모든 완성차가 한국식 전장 아키텍처를 쓰게 되고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규격을 정하는 주체가 됩니다. 마치 구글이 안드로이드로 스마트폰 생태계를 지배하듯이. 시나리오 2, 완성차 업체의 위탁 생산 전략. 일본과 유럽 완성차들이 설계와 브랜드만 가지고 실제 생산은 한국 기업에 맡기는 구조. 폭스콘이 애플 아이폰 만들어주듯 한국이 도요타차 만들어주는 거죠. 시나리오 3, 산업 생태계의 수직 교체. 한국 기업들이 완성차까지 진출해서 기존 완성차 업체들과 직접 경쟁. 현대차그룹이 이미 이 길을 가고 있고 삼성과 LG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세 시나리오 모두 한국이 주도권을 쥐는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의 본질은 뭘까요? 기술 격차, 산업 구조, 정부 지원.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대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자동차를 여전히 기계로 봤습니다. 정밀하게 깎고 완벽하게 조립하고 오래 쓰는 물건. 한국은 자동차를 전자기기로 봤습니다. 업데이트하고 연결하고 진화하는 디바이스. 이 관점 차이가 10년 후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삼성과 LG는 스마트폰 만들던 방식으로 차를 봤고 현대차는 차 만들던 경험에 IT 사고방식을 결합했습니다. 일본은 도요타 방식을 자동차에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은 차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만들었고 일본 기업들은 스마트폰 기능을 가진 차를 만들려다가 결국 한국 스마트폰을 차에 넣게 됐습니다. 2025년 2월 도요타 아키오 명예회장이 일본 기자들 앞에 섭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한국 부품 의존도 70%. 이건 일본 자동차 산업의 패배 아닙니까? 아키오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합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100년간 지켜온 건 차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정의에 맞춰 새로운 파트너와 일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론 합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결국 인정하는 거잖아. 변명처럼 들린다. 실제로 이건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상황 인식이었습니다. 다만 그 인식이 너무 늦게 왔을 뿐. 한국은 지금 조용합니다. 삼성전자 뉴스룸에 일본 자동차 장악 같은 제목은 없습니다. LG전자 보도자료에 도요타 굴복 같은 표현은 안 나옵니다. 현대모비스 IR 자료는 담담하게 수주액만 적혀 있습니다. 왜 조용할까요? 이미 이긴 게임이니까요.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니까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다음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4, VEX 통신, AI 기반 예측 정비, 전장의 다음 세대. 일본이 지금 세대 따라잡으려고 할 때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4년 말 공개한 차세대 자율주행 칩 엑시노스 오토. 성능은 현존 최고 수준. 전력 효율은 경쟁사 대비 40% 우수. 이 칩을 탑재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2026년 양산 시작 예정. 그리고 이미 3개 완성차 업체가 선주문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중 하나가 도요타입니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부품 공급 아니냐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20세기는 누가 더 정밀하게 만드느냐의 시대였습니다. 21세기는 누가 더 빨리 연결하느냐의 시대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20세기를 살고 있고 한국은 이미 21세기에 있습니다. 그 시간차가 70%라는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1년 뒤 2026년 도쿄 모터쇼 도요타 부스에 신형 전기 세단이 전시됩니다. 유려한 디자인, 완벽한 마감, 도요타다운 품질. 하지만 차 문을 열고 실내를 보는 순간 디스플레이에 뜨는 부팅 로고, 파워드 바이 샘성. 관람객들은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게 일본 차인가? 한국 차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차가 움직이는 원리는 한국에서 설계됐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든 일본 차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것. 지금 이 순간도 나고야 어딘가에서 한국산 전장 모듈이 트럭에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가 상자를 뜯습니다. 설명서를 펼칩니다.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는 매뉴얼대로 부품을 차체에 연결합니다. 시스템이 부팅됩니다. 한국에서 만든 코드가 실행됩니다. 차가 살아납니다. 이게 2025년의 일본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럼 다음은 어디일까요? 항공? 조선? 로봇? 한국의 전장 기술이 다음에 들어갈 산업은 뭘까요? 아니면 일본이 정말로 5년 안에 반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 세계 어딘가에서 굴러가는 차 10대 중 7대는 한국이 설계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비율은 내일 더 높아질 거라는 것. 기술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준비한 자가 가져갑니다. 일본은 100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다음 10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댓글로 본 반응은 어땠나요? 일본 네티즌들은 뭐라고 했나요?